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해 있는 57세대 전원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원래는 이 밑에 있는 집 촬영을 다 마치고 지금 소개하는 집을 두 번째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구조가 이 두 번째 집이 조금 더 재미나길래 제가 이 두 번째 집부터 편집하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은 약간 스킵 형태의 구조였는데요, 층마다 방이 있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그런 재미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거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을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집이지만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단독주택 영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지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집 앞에서 입지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약 6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고등학교는 조금 멉니다.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 양수역까지는 여기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여기까지 11km, 서종 IC입니다. 여기까지도 1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강동구까지는 34km, 송파구까지는 43km니까 서울까지 1시간이면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내비게이션 찍어봤는데 현재 시간이 3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실까지 55분 정도 나왔으니까요,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 이 주변 위치에 유명한 분들이 좀 많이 사신다고 합니다. 뭐 연예인 포함해서 유명 인사들 많이 사신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 동네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만큼 이 위치 자체가 풍경도 아주 좋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아주 좋고 유해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꼭 그렇게 유명 인사들이 와야지만 좋은 동네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찾아서 올 때까지는 많은 곳들을 좀 둘러보셨을 텐데 그만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약 221평 정도 되고요. 건축은 쭉 올라가서 3층까지 55평인 좀 재미있는 구조의 단독주택입니다.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외장은 노출 콘크리트 방식이고 부분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충전식 LPG 난방입니다. 아직은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여기는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수도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는데요, 하수 처리는 오수 직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먼저 주차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기본은 한 대인데요, 안쪽까지 쭉 밀착을 하면 최대 2대 정도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한 대입니다. 최대 2대는 주차 가능한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그러니까 주차장 쪽이죠. 주차장 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여기가 주차장 겸 그리고 옆마당 겸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옆마당도 공간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 보면 이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계단을 통해서 또 다른 뒷마당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좀 독특하죠. 자, 이렇게 옆마당 그리고 뒷마당 일부 공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메인 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넉넉한 편이고요. 이쪽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마감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완성된 상태의 저쪽 집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장 넉넉하고요. 이 수영장은 면적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호화주택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수영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과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할 필요 없이 여과 장치를 통해서 물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생 이 여과기 하나만 믿고 관리를 할 수는 없겠죠. 한 번씩은 그래도 통째로 물을 갈아서 관리는 해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여과기가 기본 관리를 해준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수영장 옆쪽으로도 요런 또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방금 좌측에 있던 이 옆마당보다는 공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폭도 좀 여유가 있고요.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자, 여기에 뒷마당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저쪽 위에서 방금 소개를 했던 거고, 또 이제는 돌아 나와서 아래쪽으로 와서 아래쪽 뒷마당도 이렇게 넓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당하고 이 외부에 있는 이런 모습들, 전경들은 다 살펴봤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 소개하겠습니다. 문은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인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런 두꺼운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성 제품의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요 자체 폭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은 이렇게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신발 수납장이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여기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지만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인테리어 소품들 올려놓고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수납은 가능하고 기본 신발장도 4칸이니까 신발 수납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문은 3연동 슬림형 철제 프레임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여기에는 좌측 공간이 따로 없고요. 이렇게 계단하고 창고 공간만 있는데 요거는 올라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틀으면 가장 아래층에 거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은 넉넉한 편입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트월 쪽은 살짝 짧은 느낌이 있고요. 이 소파 자리 쪽이 조금 긴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죠. 근데 전체 크기 자체는 작은 편의 거실은 아니라는 거.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제가 원래 첫 번째 타입 소개할 때 동향이라고만 그냥 소개를 했는데 동향이 아니고 정확히는 남동입니다.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남동향입니다. 창호는 베카드리움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이 거실 쪽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있죠. 이렇게 메인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충망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실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으니까요, 막 뛰어서 풍덩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거실 쪽에서 이렇게 마당 출입이 가능하고 수영장으로 바로 뛰어들 수 있다는 거,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다이빙 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도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역시나 열어서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출입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환기용 정도? 왜냐면 소파를 이쪽으로 이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출입문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치하기 나름이겠죠. 가구 배치하기에 따라서 이쪽도 활용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쓸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홈 IoT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한 집으로 설계가 됐고요.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뒤쪽으로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도 넉넉한 편입니다. 11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만약에 추가 식탁을 설치를 하시려면 이 앞으로 이렇게 빼면 4인용 식탁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타입에서도 먼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첫 번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두 번째 집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방, 사용된 주방은 한샘 정품인데요. 유로 6000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매장 가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주방 가구들만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가구로 세팅을 해놨다고 하네요. 빌트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LG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가 하나 있고요.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주방인데 이쪽에 보조 쿡탑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2구 전기 레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이렇게 전기 콘센트도 매립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2대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안쪽에는 1층에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한 1층 욕실입니다. 1층 욕실 크기도 크기인데 문을 달아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수납장이 하나가 있고 안쪽에 거울이 달려 있는데 역시 LED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조명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환풍 시설도 있는, 또 양변기에는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넉넉한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쪽에도 문이 있죠. 열고 이렇게 옆마당 쪽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봐도 이렇게 막힘이 없어서 다 시원하게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하나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를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실제 보조 주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쭉 뭐 건조기, 세탁기, 분리수거함 등등등 다 갖다 놓고 쓰셔도 좋을 만큼 아주 넓은 다용도실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실제 보조주방, 보통의 다용도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공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세탁실 전용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보조주방,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구 전기레인지가 보조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상하부장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문이 하나가 더 있죠. 열어보면 제가 마당 한 바퀴 쭉 돌면서 아래쪽에 있는 마당 공간이라고 했던 바로 거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주차장 쪽 뒷마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조주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1층은 모두 둘러보신 겁니다. 거실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 욕실이 하나가 있고 보조주방이 하나 있고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설명드리면 여기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 모든 메인 공간에는 따로따로 온도 조절기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이제 제가 위로 올라가서 방을 좀 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좀 재미난 집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계단폭도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반층 올라오면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층이 아니고 반층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방이 있습니다. 바닥은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상당합니다. 뭐 거실처럼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방에는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1.5층이겠죠, 여기가. 1.5층 방에서 이쪽 주차장 쪽 마당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또 다른 거실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크기도 크기지만 마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꼭 방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뒤에는 드레스룸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는데 채워놨기 때문에 기본 수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보면 여기가 1.5층의 방에 있는 이 욕실인데 이 욕실 넉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가 있고요. 이쪽에 수납장도 있고 이쪽에 세면대, 그리고 역시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거울이 달려 있고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1.5층에 방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다시 반층 올라가는 이 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가 2층이 되겠죠. 여기에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자, 이 방 역시 방금 보셨던 1.5층 방처럼 넉넉한 편입니다. 여기도 넉넉한 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역시 에어컨 하나가 있죠. 또 이 뒤에는 방금 1.5층에서 봤던 그 드레스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짧은 드레스룸과 욕실,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장 안쪽에 세 칸이 채워져 있고요.
방금 1.5층 방에서 봤던 그 욕실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일체형 비대가 있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환풍 시설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LED 조명이 있는 거울도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2층 방에는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쪽에서 방충망을 열려고 하는데 이 방충망은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헷갈려요. 자, 여기 보면 이 베란다에는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은 이 정도가 되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 중이라서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가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베란다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 다 있으니까요, 테라스처럼 꾸며서 예쁘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난간은 강화 유리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파손될 염려가 없고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앞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사계절 내내 푸릇푸릇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만 빼고요. 이렇게 이 앞 풍경이 아주 예쁘게 나무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2층에 있는 방 이렇게 또 생겼고, 이제 여기서 다시 반층 올라가면 여기 1.5층에서 봤던 위치와 똑같은 곳에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2.5층이 됩니다. 바닥은 역시 강마루 헤링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역시 앞으로 창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보이는 뷰기 때문에 뷰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 방들 중에 하나는 식구가 많지 않으면 멀티룸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다 침실로 활용하기보다는 공간들,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널찍널찍하니까 1.5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방 하나는 뭐 거실처럼, 서재처럼, 영화관처럼 이렇게 꾸며서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도 역시 작긴 하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안쪽에는 또 욕실이 있습니다. 1.5층, 2층에서 봤던 그 욕실 크기하고 다 똑같습니다. 일체형 비대가 있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 환풍시설도 잘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LED 조명이 있는 거울이 없고 그냥 수납장으로만 채워놨다는 게 다른 점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5층에 있는 이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은 3층입니다. 자, 반층 더 올라오면 이렇게 한 2평 정도 되는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또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3층은 좀 더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수납장 같은 것만 양쪽에 갖다 놓고 수납 공간으로만, 기본 수납 공간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3층에 뭐 옥상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냥 야외 베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좋은데, 자,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에는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 자체는 널찍한 편이긴 한데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꾸며서 테라스처럼 활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제가 그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냥 베란다 이런 공간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꾸며서 쓰기 나름이기는 하겠죠. 넓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예쁘게 꾸며서 사용을 하면 또 이렇게 쓸만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촬영하지만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 집의 가격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원래 첫 번째로 촬영했던 이 수영장까지 다 갖춰진 이 집은 가격이 더 높습니다. 물론 대지 면적도 더 크고 건축 면적도 더 크기 때문에 이 집보다는 가격이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여기는 그래도 6억 8천, 그러니까 6억대고 저쪽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니까 이런 재미있는 구조의 집을 또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이 집도 같이 나왔을 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도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왔을 때는 더 예쁜 집이 완성이 돼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